안녕하세요, 주소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신축 아파트 입주하는 절차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분양을 받고 몇 해 동안 기다렸다가 아파트가 완공이 되면 사전 점검을 마치고 입주를 기다릴 텐데요. 내 집, 새 아파트에 들어간다는 기대감도 잠시, 기쁜 마음 한편에는 신축 아파트 입주 절차가 워낙 만만치가 않아서 걱정되는 마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입주 절차만 알고 있다면 어렵지 않게 입주할 수 있습니다. 제가 쉽고 간단하게 입주 절차 알려드릴게요. 자, 입주하러 가요. 따라오세요. 입주가 시작되는 당일부터는 잔금에 대해서는 이자가 발생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입주 지정 기간이 끝나면은 그 이후부터는 잔금에 대한 연체 이자가 발생합니다. 만일 담보대출을 실행한 세대라면은 입주 날짜에 맞춰서 대출이 실행될 수 있게 은행과 사전에 협의해 놓으셔야 합니다. 세부 내역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사전 점검을 마쳤고 입주를 기다리고 있겠죠. 그 입주를 기다리는 동안 원하는 날짜에 또 원하는 시간대에 먼저 이사 예약을 하셔야 합니다. 이사 예약은 잔금 전이라도 가능하고요. 입주 아파트는 특히 입주 지정기간 초반에는 입주가 몰리기 때문에 자칫하다 보면은 그 이사 날짜가 잡혀있는 날짜에 이사를 못한다거나 하더라도 앞서 예약한 세대에 밀려갖고 원활하게 이사를 못할 수도 있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잔금 전이라도 사전에 이사 예약은 꼭 하셔야 된다는 거. 이사 예약을 하고 입주 당일이 되었어요. 입주 당일날은 분양대금이 모두 완납이 되고 중도금 대출이 다 상환이 되어야만 입주를 할 수 있습니다. 당일날은 입주 절차가 좀 복잡한데요. 분양대금하고 발코니 확장비, 유상 옵션, 중도금 대출에 대한 상환이 입주 당일 이전에 다 이루어졌다 하면은 은행 업무 넘어가면 되고요. 당일날 모든 게 다 이루어진다 하면은 분양대금 잔금이죠. 잔금하고 발코니 확장비, 유상 옵션에 대한 잔금, 이 부분에 대해서 금액하고 납부할 계좌를 정확하게 확인해 놓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정 계좌로 정확하게 입금을 하셔야 되고요. 다음은 중도금 대출을 상환을 하셔야겠죠. 중도금 대출은 중도금 대출 약정일이 지나면 그 이후부터는 연체료가 발생합니다. 중도금 약정 기간은 분양 공급 계약서를 확인하시거나 해당 은행에 문의하시면 정확하게 알 수 있고요. 중도금 대출 또한 상환해야 할 금액과 이자 부분도 정확하게 금액을 파악하셔갖고 반드시 지정 계좌로 상환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처리가 잘못되면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하니까 당일날 처리하기 힘들어요. 꼭 금액하고 계좌는 한 번, 두 번 체크하셔갖고 반드시 지정 계좌로 입금을 하셔야 하고요. 중도금 대출을 잔금 대출로 전환하시는 세대는 입주일에 맞춰 대출이 실행될 수 있게 사전에 해당 은행에 자서하고 대출 실행까지 협의가 다 돼 있어야 합니다. 대출받는 세대는 감정가 기준으로 대출을 실행할 거예요. 그래서 중도금 대출보다 좀 더 많게 나올 수 있는 여지도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해당 계좌에 분양대금, 잔금 내가 내야 할 금액에서 대출금 남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입금을 해 놓으면은 해당 은행에서 알아서 처리를 해줍니다. 대출받는 세대는 아무 은행에서나 대출을 해주진 않고요. 미등기 상태라 연계된 은행들 사전 점검 때 들어와 있기도 하죠. 나와 조건에 맞는 은행과 대출 상담을 미리 하시고 신청을 해 놓으시면은 잔금일에 맞춰서 대출이 실행이 됩니다. 대출받는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주말에 꼭 입주를 해야 하는 세대는 은행과 협의를 해갖고 평일에 그 부분이 다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미리 조치를 해 놓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분양대금도 완납을 하고 발코니 확장비, 유상 옵션비 다 완납했어요. 중도금 대출도 다 상환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선수관리비라고 해갖고 아파트 관리 운영에 필요한 관리비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선수관리비는 타입별로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꼭 금액하고 계좌번호를 확인하셔갖고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분양대금과 중도금 대출 상환하고 발코니 확장비, 유상 옵션, 선수관리비까지 다 납부를 하셨다면은 아파트 단지로 가셔야겠지요. 입주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입주지원센터로 먼저 가는 게 아니고 관리실을 먼저 방문을 하셔야 해요. 관리실에 방문하셔갖고 선수관리비 납부했다는 확인서도 받고
입주자 명부도 작성을 하고 공동주택 관리 계약서 뭐 이런 것도 확인을 하시고 사인도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은 관리실에서 선수관리비를 납부했다는 확인증을 받고 그 외에 음식물 처리 카드라든지 이런 것도 주기도 해요. 받고 입주지원센터로 갑니다. 입주지원센터에서는 분양대금 완납하고 중도금 대출 상한 선수관리비를 납부했다는 그런 내용들을 확인하고 입주증을 발급해 줍니다. 그러므로 입주증 발급받기 위해서는 분양대금 완납했다는 증명서하고 중도금 대출 상한 영수증, 선수관리비 납부 영수증을 미리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중도금 대출을 가상계좌로 상환을 하셨다면은 중도금 대출 상환했다는 확인증을 팩스로 요청하면은 보내줍니다. 그리고 입주할 때는 본인이 방문하면 제일 좋겠죠. 신분증을 가지고. 그런데 사정상 대리인이 갈 경우에는 가족의 경우는 가족관계 증명서하고 신분증을 가지고 가시면 되고요. 가족이 아닌 대리인이 갈 경우에는 계약자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보장이 날인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과 계약자 신분증도 필요합니다. 입주지원센터에서 분양대금하고 중도금 대출 상환 등 잔금 관련된 대금이 다 완납됐다는 게 확인이 되면은 입주증을 발급해 줍니다. 이때 이사 차량이 대기하고 있다면은 받은 입주증을 사진을 찍어서 이사 업체에게 문자로 전달해 주면 이사를 좀 더 빠르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입주증을 가지고 세대 키를 받을 수 있는 창구로 갑니다. 이 창구에서는 입주증을 확인하고 몇 가지 입주 관련 서류에 사인을 하고 세대 키하고 세대에 부착할 수 있는 불출물 등을 인계해 주는데요. 그때 매니저분이 세대 키 세팅이라든지 세대 확인을 하러 동행을 합니다. 이렇게 입주 절차가 마무리가 됩니다. 입주 절차는 다 마무리가 됐지만 행정적으로 남아있는 절차가 있죠. 이사 당일 전입신고를 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등기 절차는 대출받은 세대하고 대출받지 않은 세대하고 절차가 조금 다릅니다. 은행에서는 미등기 상태에서 대출을 실행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등기 이전에 필요한 서류도 사전에 다 받습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대출이 실행되면은 법무사에 등기 서류를 보냅니다. 이때부터는 대출을 받지 않은 세대하고 절차가 같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에서 등기 이전과 관련된 비용 내역을 보내주고요. 그 안에는 취득세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취득세는 개별적으로 납부해서 영수증을 보내주거나 법무사 쪽으로 비용을 전달해줘도 무방합니다. 등기 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다 보내고도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데요. 인터넷으로 실행 과정이 어디쯤 와 있는지 다 볼 수가 있어서 지금쯤 취득세를 납부하고 그 다음 과정을 진행하고 있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이 되고 등기 권리증이 나오면 우편이나 방문으로 권리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신축 아파트 입주 절차 마무리했습니다. 단계별로 한번 다시 정리해 볼게요. 먼저 입주하기 한두 달 전에 이미 사전 점검을 했을 테고요. 사전 점검하고 입주 지정 기간 시작하는 사이에 미리 이사 예약을 하셔야 됩니다. 이사 예약은 인터넷으로 하셔야 하고요. 잔금 전이라도 예약 가능합니다. 이사 예약은 입주 지정 기간 초반에 하셔야 되면은 빨리 하셔야 된다는 거 미리 사전에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입주 당일날 분양대금 완납이 돼 있어야 됩니다. 여기는 분양대금 잔금에 대한 거, 발코니 약잔금, 유상 옵션 부분, 중도금 대출, 선수관리비도 이미 납부가 돼 있어야 되고요. 관리실 먼저 방문하셔갖고 선수관리비 납부했다는 확인 받고 입주지원센터 가셔갖고 분양대금 완납 확인 받은 다음에 입주증을 발급받습니다. 자, 입주증 발급받으면은 세대에 부착할 수 있는 불출물하고 세대 키를 인계받고요. 매니저와 동행해갖고 세대 확인을 받습니다. 입주가 마무리가 되고요.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를 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등기 이전 절차를 위해서 등기 접수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신축 아파트 입주 절차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생길 거예요. 좋은 일.